요구가 다 들어줬으면 우리가 노숙할 일이 없지. 따뜻한 집에서 자지 우리가. 그죠? 맞아요. 저는 사회자님이 세상 제일 즐긴 놈이라서 어딜 그냥 사람들 사는데 장애인들 들여놓으려고 하냐. 집과 떨어져서 안 된다. 자녀들이 장애인을 보면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진짜 장애인이 같이 살면 집값이 떨어져? 나 그런 거 본 적이 없어 나는. 4월 20일 무슨 날?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는 날. 동정은 집어쳐. 즐긴 놈이 승리한다. 20여 년을 활동했지만 또 이런 문제로 아직도 싸우고 있다는. 아씨.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장현과 달보기 전달, 오늘 몇 번째일까요? 예, 오늘 7번째입니다. 네. 오늘 7번째는 이렇게 장소가 바뀌었는데 이곳이 어디죠? 여기는 서울시청 광장 앞입니다. 네, 여기 보이시면 우리 뒤편에 이 무대 배경이 우리 동지들의 노숙 농성장을 배경으로 저희가 지금 오늘 전달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노숙하고 있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집에 따뜻한 데서 자지 왜 이렇게 매우 추워도 보이고, 그죠? 도로에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좀 이유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오늘은 43회 장애인의 날이잖아요. 43회 장애인 날입니다. 네, 정부가 정한 장애인의 날. 네. 하지만 우리는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는 날로 22년째 투쟁을 하고 있고, 오늘 이곳은 4월 20일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이 열리는 1박 2일 투쟁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요구를 걸고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요구가 다 들어줬으면 우리가 노숙할 일이 없지. 따뜻한 집에서 자지 우리가. 그죠? 정부가 정말 해야 될 의무를 안 하고 이 장애인 정책을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현장에서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서 나왔죠. 4월 20일이 장애인 날이라고 하죠. 그죠? 정부가 43회 이번에 하는데 장애인 날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박형수 대표님보다 제가 아는 게 없지만은 81년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 만들고 81년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 네.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1년 중에 비가 제일 안 오는 날, 평생 집과 시설에서 갇혀있는 장애인이 이날이라도 바깥에 비 안 오는 날 나와서 뭐라도 좀 소풍이라도 해봐라 라고 하면서 장애인날을 지정했고, 저희가 이제 장애인날 행사 그러면 맨날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체육관 행사, 체육관에다 장애인들 모아놓고 봉다리 하나에 뭐 이렇게 간식 몇 개 넣어서 봉다리 들려서 장애인들 이제 집에 보내고 뭐 이랬던 체육관 행사들을 계속 관 행사들을 막 해왔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날은 꼭 이날뿐만 아니라 뭐 365일 그래야 하지만 장애인의 그러니까 차별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깊이 고민하고 장애 비장애 모두가 다 어울려 나와서 정말 서울의 곳곳이 그리고 전국의 곳곳이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정말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 83년도에 장애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88년도에 서울장애자 종합복지관, 그 당시는 장애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복지관에 가서 장애자의 날이라고 해서 그 행사한다고 차 타가지고 그쪽으로 갔어요. 갔더니 미사 한번 하고 뭐 연예인들 나와서 공연 쫙 하고 그리고 또 빵 담아서 주고, 그러니까 이야 진짜 이 내가 텔레비에서도 겨우 봤던 그 연예인들이 바로 앞에서 우와 하고 이야 침 다 흘리면서 이러다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진짜 많이 변하셨네. 그러면 왜 변했어요? 오늘도 아까 저기서 연예인 공연한 거 못 봤어요? 저 못 봤어요. 어깨 꿈이라고. 나중에 그 공연 한 자락 그 영상에 삽입해 주세요. 오늘 장애인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오늘이요? 네. 오늘 제가 63빌딩이요. 63빌딩에서 63빌딩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밑에 있었잖아요. 제가
63빌딩에서 오늘 정부가 주최한 행사가 열렸죠. 그런데 나도 좀 마이크 쓰자. 63빌딩에서 정부가 한 행사가 열렸는데 우리가 그 63빌딩 바로 밑에서 또 무대를 설치하고 사회자님 뭐 하셨어요? 예. 노래했어요. 아니 자기 노래 자랑 좀 그만하고 뭐 했냐고. 그 63빌딩 정부가 정말 관행사 할 때 뭐 했냐고. 22회 장애인 차별철폐 날 기념식을 따로 했죠. 네, 그래서 장애인 날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철폐 날이 돼야 된다 라고 우리가 별도로 행사하면서 그 자리에 국무총리가 왔어요. 네네. 그래서 국무총리에게 오늘까지 저희가 3월 23일 날 장애인 권리 예산 중에 장애인 이동권 예산 중에 특별교통수단의 예산만이라도 네네. 좀 답을 달라. 그래서 이제 지하철 타기를 유보했었죠. 선전전만 했었습니다. 좀 기대를 했죠. 국회 약자의 눈에서 이 종교교를 만났어요. 3대 종교의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 이동권의 문제는 매우 필요하다라는 사회적 합의 나름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 높으신 분들 대통령실에도 알리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좀 기대를 갖고 좀 그 약속만이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기다림 22년의 기다림보다 1년 동안 우리가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면서 정말 이 간절하게 시민들과 이렇게 부닥치면서 이 시민들과 부닥치는 과정 속에서 정치권은 그리고 권력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갈라치고 혐오를 조장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온갖 이런 욕설과 비난들을 감당하면서 외쳤던 이 그나마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니 22년의 기다림의 무너짐보다 좀 더 상처가 커요. 왜냐하면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외쳐도 안 되나? 출근길에 이렇게 부닥쳐도 안 되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갈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사회자님이 저한테 항상 얘기한 게 있잖아요. 즐긴 놈이 빨리 해야지 뒤에. 그거는 집회 때 구호하는 거고요. 아무리 즐겨도 네. 박자를 안 맞춰줘. 그건 조금 이따 하고 아무리 즐겨도 네. 정말 이 어떤 신뢰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신뢰의 마지막 선을 넘을 때는 즐긴 게 필요 없어요. 놓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저는 사회자님이 세상 제일 즐긴 놈이라서 놀 일은 없으시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사실은 절망스러울 때가 있긴 하죠. 사실은 이렇게 투쟁하면서. 그러니까 늘 희망적이거나 늘 뭔가 성과를 눈앞에서 보지 못하는 일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이 정의의 길이 그리고 그 옳은 길이 정말 궁극에는 닿을 것이라고 하는 그 진짜 간절한 소망과 믿음을 정말 또 이 순간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추운데 사실 4월 20일인데도 춥네요. 추운데 이 야외에서 이렇게 투쟁하면서 이렇게 또 하는 것은 비록 정부가 지금 명확한 답도 안 하고 했지만 사실 정권이란 건 영원할 것도 없고요. 오히려 정의로운 게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즐긴 놈이 끝까지 안 해요. 이 글을 읽고 힘을 받았어요. 자기 멘트가 있었구나. 빨리 얘기하지. 숨겨놓은 또 멘트. 내게 소중한 사람이 언론에서 그저 불쌍한 장애인으로 취급되는 건 무척 모욕적이다. 세상의 말과 글에 반격하고 싶었다. 장애인 운동은 싸우는 만큼 세상이 나아지고 가장 약한 곳에서 세계가 확장된다는 믿음을 안겨줬다. 경이로웠다. 황홀했다.
차별받는 존재가 저항하는 존재로 변신하는 일은 사회의 기억으로 남고 싶다, 이런 말이 있어요. 차별받는 존재가 저항하는 존재로 변신하는 일.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변신을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 말 한마디 읽어보고 세상은 확장되고 있구나. 그리고 일련의 투쟁을 통해서 구체적인 예산의 이런 변화보다 사람들의 관계가 이제 변화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비장애인 중심의 이 사회, 바로 함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꿈이, 희망이,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노수 가는 겁니다. 힘내십시오. 안 하시게요? 같이 해야지. 그러면 네, 같이. 즐긴 놈이 승리한다. 예. 네, 좋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 날, 네. 장애인 차별철폐인 날, 우리는 관계를 바꿔 나가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힘을 모으는 날이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같이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외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20일 무슨 날?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는 날. 예. 아니 대표님, 오늘 일정이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또 급하게 지금 대표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지금 번호표 뽑고 저기 줄 서 있잖아요. 다 타고 있는데요. 아이 저기 정보과 형사부터 해가지고 대표님 기다리려고 번호표 뽑았어 다들. 그래가지고 정말 아쉽지만 사회자신데 제가 아쉽게 보내드리고, 사회자를 제가 잠깐 바톤을 이어받아서 되게 다른 분을 모시고 제가 또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네. 괜찮으실까요? 그럼요. 잠깐입니다. 네. 네. 이번 한 번만. 네. 이번 한 번입니다. 예. 네. 절대 자리 뺏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박경수 대표님이 이 4.10 투쟁을 이제 또 하시느라고 바빠가지고 이 뒤에 촬영 같이 못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아주 새로운 뉴페이스를 모셨습니다. 바로 대구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박동균 동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구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사무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푸른 눈의 활동가 박동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아직 한 달 안 됐습니다. 예. 아니 한 달도 안 됐어요? 네, 한 달 안 됐는데 마음은 벌써 한 10년 한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긴 합니다. 네. 그래요? 아니 한 달도 안 했는데 10년 한 것 같으면 그만큼 내공이 쌓인 것으로, 그죠? 네, 빡세게 쌓인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지금 푸른 눈이라고 소개를 하셨잖아요. 그 이유를 좀 물어볼까요? 제 왼쪽 눈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제 왼쪽 눈이 의안으로 파란색 눈을 선택을 해서 착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를 보통 소개할 때 이제 푸른 눈의 활동가, 네, 그렇게 또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또 확 박혀 있을 수 있는, 네, 그런 게 돼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은 보통 이제 자기 장애 이런 거를 이렇게 오히려 더 이렇게 표면화하거나 정체화하지 않고 더 티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라면, 동균 씨는 지금, 동균 동지는 오히려 이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이렇게 아까 푸른 눈이라 말하면 사람들이 더 잘 기억한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명확한 정체성을 탁 꽂으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이런, 사실 제가 좀 요즘 사람들 말로 하면은 좀 나댄다? 나대는 걸 좋아해가지고 또 사람들 앞에서 많이 나서서 이제 얘기하는 것도 좀 좋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대구에서 진짜 사실 오늘 새벽부터 올라오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기서 막 투쟁하고 있는데요. 바로 대구 동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서 사실은 제일 빡세고 제일 무섭고 제일 힘찬 우리 지역 장차연이 대구 장차연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대구 장차연의 활동가로 이렇게 선택하고 거기를 가신 어떤 처음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좀 궁금해요. 제가 이런 그 장애인 운동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단체들 알게 된 계기도 사실은 이제 대구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장애인 운동들,
네, 그런 소식들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그걸 딱 접했을 당시에는 제가 이 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 운동을 하고 있을 줄은 사실 상상도 못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네, 여기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첫 직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TV에 자주 나오는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차별 혹은 뭐 장애 문제들은 사실은 저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의안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경증 장애인이거든요. 네, 경증 장애인이면 그 시각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가짜 장애인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 축에 속하는 편이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관계없는 일이겠지 뭐 아이고 참 저 사람 안 됐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이제 넘겼는데 이제 첫 직장에 가고 나서 이제 직접적인 그런 차별들 뭐 저는 특별 대우를 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이제 다른 직원들은 다 뭐 야근도 하고 또 이제 당번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네,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하고 숙직 네 그런 것들을 또 하고 하는데 저는 그런 일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난 안 시키지 해서 어느 날 이제 여쭤보니까 동균 씨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니까 우리가 또 장애인 그런 우대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네 그래서 좀 특별 대우 받는 것들을 좀 불편해 했었고 네, 원래는 이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이제 그냥 일반 기업체에 갔었는데 난 그냥 그 장애인을 그 장애가 있는 그 사람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됐고 IL 센터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위한다는 이유로 위한다는 명분으로 뭐 굉장히 그 차별인지 모르고 그 직장 상사도 아마 내가 정말 예를 들어 대우해 주는 거고 오히려 존중해 주는 거지 이거는 차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외국 장애인 단체에서 나를 위한다고 말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 이런 이제 구호가 있는데요. 장애인을 위한다고 하는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은 사실은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묻지 않고 그냥 어떤 때는 관례적으로 어떤 때는 그냥 그 어떤 전문가에 의한 평가에 의해서 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가 서울시청 광장이잖아요. 여기가 저한테 되게 추억의 장소거든요. 제가 2008년도 이 지금 저희를 찍고 있는 이 카메라 위치 그 뒤편에 지금 나무가 서 있는데 크리스마스 트리가 큰 게 있고 저 잔디밭이 그 아이스링크였어요.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서 투쟁을 하면서 장애인도 크리스마스를 동네에서 보내고 싶다 이러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기서 생 노숙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추워갖고 입이 돌아갈 뻔했거든요. 장애인은 크리스마스 때 뭐 하는 줄 아냐, 크리스마스 때 좋은 일 한다고, 소위 장애인을 위한다고 후원자들이 이제 그때 시즌에 많이 선물 찾아 들고 이제 선물 사들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은 일단 모든 시설들이 거의 외출이 자유롭지 않지만 일부 외출할 수 있는 장애인조차 너는 말 잘하는 장애인이니까 후원자 오니까 크리스마스 때 후원자 오니까 너 좀 말 좀 해야 되니까 너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여기 있어. 그래서 자기는 크리스마스를 정말 제대로 보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증언을 여기서 막 하면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냈던 그곳입니다. 동규 씨도 그 전에 대구 희망원 분들도 지원하시고 그 좀 자립을 지원하시고 했다고 들었어요. 탈시설, 그러니까 희망원 이제 2016년도에 이제 큰 파장이 있었고 이제 저희가 이 희망원에 계시는 분들을 2018년도부터 자립생활 주택이라고 해서 이제 시설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같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마련해드리는 그런 업무를 또 지원을 했었는데 그 자립주택에 들어오시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이 혐오 시설로 규정하고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저는 지금 아직 제가 생각을 해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맨날 이유가 있어요. 서울은 집값 떨어진다고.
대구도 그래요? 네, 대구도 마찬가지로. 아, 그래요? 네, 첫 번째 이유가 집값이 떨어진다. 어딜 그냥 사람들 사는데 장애인들 들여놓으려고 하냐. 집값 떨어져서 안 된다. 일단 첫 번째가 그 이유였어요. 예, 공통적으로 어딜 가나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두 번째 이유인데요. 좀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는 빌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자녀들이 장애인을 보면 정서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불평과 불만들, 그리고 이제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희망의사에서 나오셔서 이제 자립주택으로 이주를 하셨어요. 네, 입주를 하셨고 그날 밤, 당일날 밤에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집에만 수도 그리고 전기를 끊으셨어요.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게 새벽에 들었거든요. 새벽에 들었는데 잠이 먼저 깨는 거예요. 너무 이게 기상천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바로 이제 택시 잡아가지고 자립주택에 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저희는 여기에 들어가서 살 권리가 있다, 왜 못 살게 하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민들 다수가 이제 나오셔가지고 나가라, 들어오지 말라고 안 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대다로 경찰 오고 또 수습해줄 때까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우들우들 떨면서 그렇게 대치도 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업무방해로 이제 소송까지 갔고, 소송에서는 이겨서 이제 정상적으로 입주를 하셔서 잘 살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사는 거는 그분들이고 또 그분들하고 지역 주민들이 계속 부딪혀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몇 달 지나서 이제 제가 이제 근황들을 보니까 지역 주민분들이 이제 마주치면은 서로 인사도 먼저 또 해주시고, 또 챙길 것도 있으시면은 또 챙겨주시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살아보니까 괜찮더라.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보여주는 대목이지 않나 싶어서 많은 부분들을 또 느끼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일들이 비단 대구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서울에서도 동대문구에 그 장애인이 그 탈시설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복지부가 하는 그 시범 사업으로 20가구 정도가 이제 동대문구로 잔입하려고 이제 LH 공급 주택 같은 것도 다 받고 이렇게 다 이제 운영 사업자도 선정이 되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그게 다 무산이 됐어요. 근데 그 무산된 이유 중에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이유가 지역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연판장 돌려서 여기에 장애인 뭐 들어와 산단다, 뭐 그럼 뭐 아파트 값 떨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됐고, 그것을 동대문구청장이나 이렇게 이제 정치인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눈치를 봐가며 해가지고 이제 사업이 캔슬이 됐습니다. 정말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진짜 장애인이 같이 살면 집값이 떨어져? 나 그런 거 본 적이 없어. 나는 예전에 그 미랄학교, 이게 사실은 굉장히 님비 현상의 아주 대표적인 과거 사건인데요. 미랄학교도 되게 못 짓게 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미랄학교를 지을 때는 그 강남 그쪽이 뭐 개발이 돼 있지도 않고 뭐 그럴 때였었는데, 어쨌든 미랄학교 짓고도 뭐 거기가 뭐 그렇다고 뭐 강남 그쪽이 뭐 집값이 떨어지는 건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더 많이 거리로 나오고 더 많이 우리를 드러내고 함께 하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함께 살아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주민들은 그냥 이제 장애를 모르고, 장애를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미디어나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접하면서 그런 것들이 진짜 이런 거는 언제 끝나죠? 이런 거는? 내가 후배 활동가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진짜 죄송합니다. 내가 20여 년을 활동했지만 또 이런 문제로 아직도 싸우고 있다는,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대구에서 올라와서 지금 아까부터 마음이 지금 불편해. 여기 대구 자기 동지들이 싸우고 있어가지고 지금 가서 막 싸워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어. 어떻게 끝나고 갔나요?
예, 이미 끝나지 않았을까. 저희 대구 장차연의 승리로 네, 끝나지 않았을까. 내일 대구에 돕니다. 맞아요. 제가 대구 동지들이 진짜 세상에서 제일 잘 싸우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빡센 지역에서 또 이렇게 대구 장차연에 이제 대구 장차연에 이제 활동가가 생긴 것이 아마 처음 아닌가요? 네, 제가 최초인 걸로 알고 일부러 그런 거 있잖아요. 맨 땅에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이제 지어 나간다. 네, 제가 거기에다가 첫 깃발을 좀 꽂아보고 싶어서 망설이지 않고 지원했고 또 잘 돼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내일까지 일정인데 우리 또 마지막 결의 한마디를 듣고 이제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2021년도 맞나요? 네, 그때부터 지하철 행동을 해오고 있고 또 시민분들 그리고 여러 여론에서 저희를 비난하고 욕하고 또 탄압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뒤에 보시듯이 많은 또 활동가분들 그 중에는 올해 활동해 오신 분들 그런 활동가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신입으로 뭐 저도 중고 신입이라고 하죠. 저는 이제 그런 신입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라는 건 내가 욕을 먹는 것 자체를 좀 두려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립생활센터 그리고 이 자립생활 운동을 하시는 계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직률이 사실은 높다라고 하잖아요. 자립생활센터에 전담 인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고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에 보면 이 어떤 정치적인 혹은 뭐 다른 어떤 압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그런 활동들의 선두로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직접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일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동료들 모두를 위한 그런 활동이라는 거를 조금 신입 활동가 분들께서 이제 마음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꼭 담아 두시고 활동을 이어 나가신다면 우리가 나중에는 이 나중에 훗날에는 이런 활동들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더 모두가 살기 좋은 그런 사회가 되었던 그런 역사에 길이 남을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같이 활동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와, 아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투쟁하자. 예, 그 여기 입판에 있는 많은 이 활동가들이 그 좀 욕도 먹고 몸도 고되고 일은 많고 이제 뭐 급여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열악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이 활동이 종국에는 우리 모두를 정말 잘 살게 하고 존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함께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일이다라고 마음을 갖고 이 운동이 좀 계속적인 지속 가능한 운동이 되도록 우리 서로를 보살피고 보듬고 그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중고 신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거의 뭐 말하는 수준은 그냥 뭐 아유 예, 내경이 철철 느껴지는 우리 대구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우리 박동균 동지 그리고 여기 지금 많은 동지들이 지금 노숙을 하고 계신데요. 이 추운 맨 아스팔트 바닥에서 정말 온몸 부서져라 오늘 하루 쭉 행진해서 와서 또 이렇게 노숙을 하고 있는 이 동지들이 정말 자기의 안위가 아니라 정말 이 땅이 이 세계가 정말 더 차별없고 그리고 존엄한 사회, 서로의 존엄함을 이렇게 인정하는 사회, 이런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생고생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다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일을 할 때는 전장현을 싫어했습니다. 네, 싫었어요. 네, 싫었는데 시민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들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나빠지고 있지 않냐,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때는 그거를 듣고 나도 이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전장현에서 인식을 자꾸 깎아먹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전장현이 지금 하고 있는 시위가 실은 1980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온 그런 활동들이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장애인 운동의 뿌리잖아요. 그래서 아니 지금은 2020년도인데 왜 1980년도에서 하던 것들을 이어오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여러 가지 뉴스들 그리고 전장현에서 추구하는 방향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찾아보기도 하고 또 전장현에서 활동하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좀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왜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시느냐, 그 시민들이 인식이 자꾸 나빠진다고 하시던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라고 이제 여쭤봤는데 결론은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뭐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교육을 진행할 때 얘기들 뭐 복지관에서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보면요, 결국에는 그 내용 안에 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정말로 같은 권리를 누려야 된다라는 얘기보다는 동정이 포함되어 있고 시혜, 동정과 시혜가 그런 그 견해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전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뭐 아무리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해도 결국에는 시민들은 장애인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좀 배려해주고 양보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귀결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식이 나빠진다라는 거는 시민들 입장에서 장애인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양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당신들 보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를 말하면서 인식이 나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정말 제대로 된 인식을,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전장현처럼 우리 그 많은 수많은 장애인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당신들 옆에 우리 당신의 친구 중에 장애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제대로 된 인식 개선 활동의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의 결론에 다다르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더 참여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장현을 사랑하나요? 두 번 말해 뭐 하겠습니까? 전장현, 뼈를 묻어야죠. 방송 나갑니다. 여기 뼈 묻으실 분 또 한 분 탄생. 진짜 아주 중요한 얘기 해준 것 같아요. 오늘이 사실 동정과 시혜를 우리가 거부하는 날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어야 할 장애인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나와 동등한 권리를 요구해? 어이씨 뭐야 이거 불편해, 나 불편해, 막 이런 식의 이 사고들이 사실은 아직도 여전히 팽배하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동정은 집어쳐! 좋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이렇게 보장한다는 것이 유독 장애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이 바로 이 땅 모든 사람들의 이 권리를 고루고루 신장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아니 정말 중부신입 활동가님 얘기 많이 준비해 오셨어.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전달해서 또 언제나 못한 얘기 있으면 나중에 또 해주시고 고정 출연 시켜주시면 제가 뭐 시간을 내서라도. 박경석 대표님 빠지니까 이거 저도 이제 곧 밀려나고 이제 좋습니다. 아니 우리가 전달을 7편을 찍는 동안 한 번도 안 한 게 있어요. 근데 오늘 꼭 해야 되겠어. 그걸 합시다. 네. 우리 전장현의 전달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투쟁!